확인학습 한번 봐볼까요? 문제는 총 한 7문제 정도가 적당해서 7문제를 넣어놨어요. 담보가등기하고 그 다음에 계약법 관련된 거 한번 봐볼까요? 자, 한번 봐보세요. 편집. 자, 여기를 보시면 금방 끝나니까 보게 할게요. 여기 보면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바뀌었네 또. 자, 여기 보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중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담법이 나오는 스타일은 두 가지예요. 요렇게 이론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사례형으로 문제가 나와요. 요즘은 거의 대부분들이 2번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2번을 딱 들어오면 선순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고민하셔야 돼요. 선순위가. 그게 가장 중요한데. 자, 먼저 1번에 보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중 옳은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옳은 것이에요. 그럼 매매대금 보인가요? 매매대금인데 더 써볼까요? 매매대금, 그 다음에 공사대금 있잖아요. 요 두 개 가담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가장 잘 나오는 게 매매대금하고 공사대금이에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후순위 권리자 보이죠? 후순위 채권자. 그럼 후순위 채권자는 청산금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몇 개월 내? 요 청산기간이 항상 2개월이라는 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2개월 내에 한해서 변제기 도래 전에 후예요. 전인데 이게 후로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담보 목적 부동산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OX. 2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3번에 실행통지 당시 부동산 평가액이 실행통지입니다. 통지 당시에 평가액이 피담보 채권에 미달이 됐어요. 그럼 결국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청산금이 없다고. 뭐 남는 게 없어요. 이게 시장통인 줄 알았어요. 청산금이 있다 없다? 청산금이 없다. 없다 하더라도 실행통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통지를 해야 되고 플러스 청산기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기간 2개월을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런데 할 필요 없다 했으니까 X가 된 거죠. 자, 4번 양도담보 보이죠? 그럼 아까 양도담보는 이미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거죠. 그럼 채권자가 제3자에게 팔아먹을 수 있죠. 근데 누구한테? 악의였어요? 선이었어요? 아까 양도담보 채권자가 제3자에게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선의일 때는 보호를 받아버리죠. 3자가. 그러시면 악이죠. 그럼 여긴 채무자는 제3자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야 되지. 왜? 악의자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돼. 누구만 보호돼? 선의 3자는 보호를 받거든요. 그래서 얘한테는 말소 청구할 수가 없다. 이게 맞아요. 선의일 때는 맞아요. 근데 얘는 지금 뭐예요? 악이란 말이에요. 악이이기 때문에 이건 말소 청구가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채권자가 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실행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2개월? 2개월 해야 됩니다. 2개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사례를 가볼게, 이제.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을소유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을이 누구예요? 채무자, 갑이 채권자 1억 되어 있습니다. 시가는 얼마짜리예요? 3억. 가등기를 했다. 을이 변제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갑은 즉시 담보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을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자, 갑입니다. 갑이 누구예요? 채권자. 그러면 채권자는 청산금을 통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래서 갑은 청산금 평가액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보이시죠? 두 번째, 갑이 을에게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도 자, 갑은 채권자는 이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없다. 갑이 채권자잖아요. 채권자는 못 다투죠. 누구는 다툰다? 채무자. 누구? 을은 다툴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죠. 을은 다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 3번 을은 채무자입니다. 갑이 통지한 청산금에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묵시적으로 동의했네. 그럼 청산금이 확정시킬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 제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판례가 그렇다 이거지 지금. 자, 4번 갑이 누구예요? 채권자는 자, 을에게 담보권 실행 통지를 하지 않았네. 하지 않았어요. 절차를 위배한 거죠. 그럼 청산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본등기 받았다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요. 반드시 없습니다. 근데 단지 옆에다 뭐예요? 사후 보정은 된다 안 된다? 된다. 나중에 그 절차를 걸치면 유효가 될 수 있습니다. 5번 을은 갑이 통지한 청산금을 다투고 자, 을이 누구예요? 채무자나 청산금을 다투고 정당한 청산금을 받기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 밑에다가 채무자는 다툴 수 있다 쓰시면 돼요. 채무자는 다툴 수 있다. 채무자는 다툴 수 있다.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2번하고 5번을 묶어도 되고요. 2번, 5번을 묶어놔도 됩니다. 정답은 2번. 이해되시죠? 자, 3번.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죠. 쌍무, 유상인데 이제 고쳐야 되죠. 자, 1번 고쳐볼게요. 1번 어디 고쳐야 돼요? 유상인데 요물이 아니야. 뭘로 고쳐야 돼요? 요물하고 요물의 반대가 낙성인 줄 모르더라고요. 승낙, 요물. 요건 낙성계약으로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중개계약은 전형계약, 비전형. 비전형으로 바꿔놔야 되고. 자, 교환계약은 뭘로요? 교환, 유상. 유상도 바꿔야 되고, 일회성도 바꿔야 되죠. 그 다음에 증여는 뭘로 가야 돼요? 편무인데, 무상으로 바꿔야 되고. 이렇게. 글자 바뀌는 거 조심하세요. 요게. 자, 4번.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걸 찾으라 그래요. 자, 불특정 다수의 청약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청약은 특정 불특정 다 되는 거고 2번 승낙은 청약제에 하여야 되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승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맞죠? 특정인에게만 되는 거니까 정말 아이러니하게 2번, 1번을 가장 많이 냈어요. 답으로. 가장 많이 답이 낸 겁니다. 자, 3번 청약을 발신한 후에 이분이 행위 능력을 상실했네. 보이죠? 사망도 써놓을까요? 사망? 사망, 행위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법정 대리 청약 도달 사실을 알았더라도 청약자는 상대방에게 청약의 효력으로서 대항할 수 없다. 자, 이게 우리가 아까 했던 내용하고 좀 다르네. 자, 이게 뭐냐면 요겁니다. 지금 갑이라는 사람, 갑이 요렇게 지금 내 집을 1억에 사세요라고 청약을 했죠. 근데 의뢰한 사람이 미성년자야. 그럼 미성년자에게는 자기의 의사표시 도달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장할 수 없어요. 이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침도 질질 흘려, 눈도 하얀 자가 많아. 그럼 의사 판단을 못하죠.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야. 근데 여기에 누가 있어요? 법정 대리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럼 청약을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집에 가서 나중에 민총에서 다시 배울 건데 요걸 하나 좀 연결해 가지고 같이 기억해 놓으세요.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로 바꿔놓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갑이 그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 청약을 했습니다. 을에게. 근데 을이 이에 대해서 대금을 낮췄네. 여기는 얼마였어요? 1억? 여기는 9천. 9천. 이건 새로운 청약으로 봐야 되죠.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근데 내가 말하는 건 1억 9천 금방 눈에 띄는데 표현 방법을 잘 보라고. 표현 방법을. 알겠죠? 토지를 매도 청약했는데 금액을 낮추어 이런 건 변경을 가했다. 그 표현 방법을 잘 보시라고. 표현 방법을. 자, 5번. 자, 성립된다 그러면 안 되고. 자, 갑이 계약의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을에게 사라 그랬나 봐. 사라. 이건 청약이에요. 청약의 유인이에요. 이건 청약의 유인이야. 청약의 유인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을이 곧바로 1억 원의 금액을 정했네.
1억 원에 사겠습니다라고 표시했죠. 여기까지가 뭐야? 청약. 청약한 거죠. 1억 원 제시했잖아요. 그럼 이제 누가 들어가야 돼? 계약은 성립되는 게 아니라 누가? 갑이 뭐가 들어가야 돼? 승낙 여부에 따라서 계약이 성립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심해야 돼.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기출지문이에요. 이 지문 자체가. 조심을 해 놔야 됩니다. 여기서는 1번, 2번, 그 다음에 다 중요한데? 다 중요해요. 자, 계약 체결상 인정되는 거 찾으세요. 자, 어떤 거 해야 되죠? 자, 수량을 지정한 매매, 계약 체결상 과실책이 인정되는 거 찾으라고 했잖아요. 이게 박스형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니까? 이게 요렇게 갖다 놓고 기억, 니은, 디귿 갖다 놓고 요 조합 문제. 요거 대비해야 되거든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지금? 자, 여기다가 100평 사고 팔았어요. 80평밖에 안 돼요. 면적인데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고. 담보 책임. 말이 맹맹맹 도는데 물어보니까 다 그치니까 말이 안 나오죠. 이게 담보 책임. 글다가 하는 거예요. 담보 책임. 그 다음에 계약 체결 전자 들어왔죠. 원시적 불능. 그게 뭐야? 전부 수용당해 버렸죠. 수용. 그러면 수용? 위험부담? 그러면 안 돼요. 이건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자, 여기는 뭐야? 후발적 불능이죠. 3자 방화죠. 그럼 뭘로 해결해야 돼? 여기는 쓰세요. 채무자, 위험부담. 자, 여기 그림이네. 자, 이거 말해볼까? 계약 체결하로, 요건 뭘로 풀어야 될까? 임대인 과실로 그림이 파손됐네. 자, 요거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원래 그림이 있었죠. 근데 요걸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그림이 넘어왔죠. 지금 여기 와 있죠. 그림이. 임차가 있잖아요. 근데 누구의 실수로 불낸 거야? 얘가 임대인 불낸 거죠. 그럼 원래 을이라는 사람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돌려줘야 되는데 채무자잖아. 채무자. 근데 채권자가 불질러 버린 거지. 그럼 뭘로 책임을 져라? 채권자 위험부담이에요. 이거는 옆에다가 채권자 위험부담이라고 써놓으세요. 이거 헷갈리거든. 자, 그 다음에 5번에 자, 이게 5번이 담보 책임이에요. 자, 갑의 집이 있어요. 나온 김에 제사 지낸다고. 매수인입니다. 근데 이 집에 뭐가 붙었냐면 여기에 저당권이 붙어 있었어요. 그럼 갑은 매매하면서 저당권 말소해주려 했거든. 근데 안 했나 봐. 집이 넘어와서 등기가 됐는데 저당권이 실행돼 버린 거야. 그럼 이 매수자는 소유권 취득 못하죠. 자, 저당권 말고 여기에 가등기가 붙었어. 근데 얘가 소유권 이전하자마자 본등기 해버린 거야. 본등기. 그럼 이 집에 매매가 될 때 가압류가 있었어. 가압류가. 근데 경매가 실행돼 버렸어. 저당권 경매. 그럼 이 매수자는 소유권 취득 못하죠. 잘 봐봐요. 지금 요게 뭐냐면 전부 타인, 일부 타인, 수량 부족, 제한물권, 저당권 실행. 담보 책임이에요. 이건 담보 책임. 그래서 담보 책임을 묻는 거야. 누가? 요렇게. 그래서 이 저당권 실행에 의한 담보 책임은 세 개를 모두 알아야 돼요. 저당권의 실행,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가압류가 있어서 경매가 됐다. 그럼 매수자가 소유권 취득 못하면 저당권 실행에 의한 담보 책임을 적용해 가지고 책임을 지게 해요. 그럼 무슨 책임을 져야 돼요? 나온 김에 제사 지낸다고. 저당권 실행이니까 뭘로 가야 돼요? 여기에 선의자. 선의가 보이면 소원에는 무조건 넣어라. 그 다음에 악의자. 저 손해일 때 전에 손해일 때 똑같이 보호 방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나중에 가면. 이게. 그래서 요건 나중에 담보 책임으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6번 마지막 들어오면 맞나 6번이? 7번까지 있나요? 자, 갑은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입니다. 그죠? 그 토지 병이 수용당해 버렸네.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이건 뭘로 가야 돼요? 채무자 위험부담이 원칙이죠. 자, 이제 가보자고.
갑이 있었고, 그죠? 토지가 있었는데, 을하고 계약했는데, 이게 수용당했다고. 그죠? 자, 1번. 자,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당연히 소멸됩니다. 수용됐는데, 국가 가져가 버렸는데. 2번. 자, 을은 갑에게 요 수용보상금, 요 보상금 청구권,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옆에다가 뭘 써요? 옆에다가 뭘 써놓냐고. 여기다가 뭘 쓰긴 대상 청구권. 아니, 대상 청구권 써놔야지. 대상 청구권 달라고 하는 거잖아, 지금. 보상금. 아니, 나도 확인학습 답만 찍고 가면 돼요. 다 해설해 주는 7개면 몇 개예요? 5, 7에. 35문제를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걸. 자, 똑바로 알아듣고 가야지. 나중에 가서 보면 후회한다고. 10월 25일 날 금방, 지금 3월달 끝나가잖아요. 좀 있어, 4월달이요. 벚꽃은 이미 폈어야 되는데, 벚꽃은 어디 가불고 추워 죽겠네. 이게 되죠? 이거 대상청구권. 그럼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때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을이 갑에게 달라고 했잖아. 그럼 거꾸로 갑은 을한테 뭘 달라고 그래? 대금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 두 개가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 된다고. 자, 갑이 병에게 보상금 수령하였다면 을은 갑에게 보상금 반을 청구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거지. 대상 청구권에 같은. 너 가져가고 나 줘라. 이런 거지. 자, 그 다음에 을은 소유권 이전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아니, 손해배상이 왜 나와? 이 지금 쌍방에 귀책 사유가 없는데. 쌍방 귀책 사유가 없다고. 그 손해배상이 나오면 안 되지. 이건 지금 채무자 위험부담인데. 자, 만약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을은 계약금 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있다가 맞는데 여기 배액이네. 그죠? 이게 무슨 해약금 해제도 아닌데 배액이 들어가면 안 되죠. 받은 걸 그대로 돌려달라고 해야지. 이건요. 나는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보였나 봐. 정답 5번이에요. 이해되시죠? 가장 중요한 건 대상 청구권이에요.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걸 놓치면 안 된다고. 자, 7번. 갑과 을소유 동그라미 쳐요. 을소유 주택입니다. 채무자가 누군지를 잡아야 되니까 먼저. 채무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을이잖아. 집을 넘기는 사람. 자, 계약 체결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전에 소실된 거야.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뭐가 돼요? 채무자가 되고 갑이 채권자가 되죠. 지금 원인 써져 있지 않죠? 왜 불났는지가. 자, 이제 밑에 쓸 거라고. 틀린 거. 1번. 갑과 책임 없는 애. 그럼 뭘로 가야 돼, 여기다가? 채무자, 위험부담이죠. 그럼 채무자 위험부담, 이제 머릿속에 있지?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을이 채무자인데 뭐 가만 멍 때려. 을이 채무자다고. 그럼 채무자 위험부담이니까 을은 갑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근데 순간 갑이 대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그거 헷갈리다고 계속. 두 번째, 책임 없는 보이죠? 주택이 소실됐지? 그럼 을이 채무자죠? 계약금 받은 게 있지? 돌려주라 안 돌려주라? 갑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번 갑의 과실. 갑의 과실을 뭘로 가야 돼요? 채권자 위험부담이라고. 그럼 채권자 위험부담은 뭘로 가야 돼요?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을의 과실이네. 을의 과실 뭘로 가야 되죠? 채무, 뭔 위험부담이 불이행이지. 아무 때나 갖다 위험부담 붙이고 있어. 을이 채무자인데 뭔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이면 계약을 해지하고 플러스 손배를 들어갈 수 있죠. 누가요? 갑이. 이게 정답이고. 자, 수령 지체가 나왔어요. 그럼 뭘로 가라? 채권자 위험부담. 채권자 위험 부담이 된다고. 이게 됐죠?
그럼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로 가야지. 지금 사람만 바꿔놓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할게요. 고생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